야간 개장 김지은. 일요일의 호수는 평화롭다. 도덕적으로 오리들이 헤엄치고 싱거운 빵을 잘도 뜯어먹는다. 나는 당신 오른손만 사랑해. 두 번씩 손을 상상해도 당신 손은 하나다. 차 안에 앉아서 우리는 정지하고 관찰한다. 살아있는 날개, 살아있는 주둥이, 살아있는 발목. 그런데 오리는 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 당신은 내 입술을 찾아 당신의 입술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옷을 벗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윤리적으로. 어쩌다 오리 나간 스타킹 때문에 당신은 흔들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어제의 오리는 오늘의 오리와 어떻게 다른지. 월요일 오리, 화요일 오리, 수요일 오리. 목요일에게 돌아갈 빵은 없고, 그러나 주여, 일요일에는 울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시입니다. 슬픈 성지 이화은. 당신이 성감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때 나는 너무 어렸지요. 뇌 기의 각도가 정갈한 흰 수건을 내 한쪽 무릎에 덮고 덥석 입술을 가져왔을 때 나는 당신이 내 무릎에게 할 말이 있는 줄 알았지요. 그때부터 나는 어리지 않아 손등에도 먹덜미에도 성감대의 새순이 쑥쑥 자라나 갈대밭처럼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강물 소리를 키우는 무성한 여자가 되었는데 한쪽 무릎이 자라질 않아요. 끊어진 필름처럼 그 후의 스토리가 전개되질 않아요. 정갈한 손수건이 덮인 그대로 까까머리 덜 자란 손 하나가 내 교복 스커트를 걷어올리던 거기서 무릎이 쫑긋 길을 세우고 성감대를 듣던 거기 딱 멈추어 서서 막무가내 새로운 경험을 거부해요. 봉쇄 수도원의 수녀들처럼. 첫 번째 시는 야간 개장 김지은 시인의 시입니다. 이 주제어로는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봐야 될 것은 교묘하게 솔직성을 섞어보자 라고 해요. 너무 솔직하게만 하면 너무 진지하니까 진지함과 진지한 듯 진지하지 않은 듯 심각한 듯 가벼운 듯 그렇게 섞어보자고 합니다. 그런 좋은 예가 야간 개장이라고 해요. 하린 시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간 개장. 호수가 야간에 개장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일요일 호수는 평화롭다. 도덕적으로 이 일요일 호수가 도덕적으로 평화롭다고 하는 걸로 봐서 어떤 그 기독교적 관점인 것 같아요.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은 주일이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평화롭답니다. 오리들이 헤엄치고 싱거운 빵을 잘도 먹는다 라고 했는데 오리들이 헤엄치고 싱거운 빵을 잘도 뜯어 먹는다. 물론 시인이 특별한 뜻 없이 썼을 수도 있겠지만 독자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오리는 호수를 벗어날 수가 없죠. 호수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항상 호수에서 살죠. 우리 현대인들이 현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오리는 호수 안에서 헤엄치고 그리고
싱거운 빵을 잘도 뜯어 먹는다라고 해요. 싱거운 빵. 화자가 생각할 때는 싱거운 빵인데 오리는 그것도 잘 뜯어 먹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그 화자의 심리가 많이 반영된 듯하죠. 그러니까 화자가 그러니까 그 빵이 맛없을 텐데도 오리는 달리 먹을 빵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잘 뜯어 먹는다. 즉 배가 고파서 맛도 없는 빵을 잘 뜯어 먹는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화자는 지금 데이트 중인데 또 어떤 그 데이트가 뭐 썩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그런 상황의 심리가 반영된 듯하죠. 그러니까 오리가 배고파서 맛없는 빵을 잘도 뜯어 먹듯이 화자도 어떤 내키지 않는 데이트 또는 뭐 좀 뒤에 가면 약간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잘 오리가 빵을 그렇게 먹듯이 그거라도 좀 잘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듯해요. 나는 당신 오른손만 사랑해. 2번씩 손을 상상해도 당신 손은 하나다. 오른손은 많은 일을 하죠. 많은 일을 하는 수단인데 또 어떤 면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만 있고 왼쪽은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른손만 사랑한대요. 한쪽 면만 사랑하는 거죠. 2번씩 손을 상상해도 당신 손은 하나다라고 말해요. 손의 한쪽 손은 그 기능마저도 어떤 존재마저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 안에 앉아서 우리는 청지하고 관찰한다. 차 안에서 호수에 가서 차 안에서 데이트하나 봅니다. 살아있는 날개. 오리의 날개는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 주둥이도 살아있는데 또 살아있는 발목도 살아있어요. 오리는 신체적으로 다 살아있는데 화자가 생각할 때 오리는 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리는 어떤 하늘을 나는 새였는데 너무 오랫동안 날지 않아서 나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화자와 동일시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그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현대인들 먹고 사느라고 어떤 자기의 타고난 오리가 나는 방법을 잊어버렸듯이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듯이 현대인들은 자기의 타고난 어떤 재능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 입술을 찾아 당신의 입술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옷을 벗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윤리적으로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말을 좀 진지하게 섞어가고 있죠. 어떤 가벼운 말을 하다가 이렇게 꼭 한마디씩 넣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교묘하게 섞어보자고 하죠. 그렇게 섞는데요. 어쩌다 올이 나간 스타킹 때문에 당신의 흔들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올이 나간 스타킹 때문에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사랑을 그 뜨거움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스타킹 올이 나간다는 것은 우연히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또는 틀어지는 어떤 사소한 일이죠. 그러한 사소한 일들 때문에 현재의 어떤 그 사랑에도 뜨거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의 어떤 그 일상에서 늘 있는 그런 불안 심리를 반영한 듯합니다. 늘 불안하죠. 뭐를 해도 불안하고 쉬면서도 불안하고 그렇죠. 일하면서도 불안하고 늘 불안해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순간에도 집중할 수가 없고, 어제의 오리는 오늘의 오리와 어떻게 다른지. 아유, 그렇죠. 이게 어제의 오리, 이 오리를 화자와 또는 현대인들과 동일시해서 생각해 보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다른지 라고 질문하는 것 같죠. 네, 늘 똑같죠. 그죠? 일요일 오리, 일요일에도 그 호수 안에 오리였고, 화요일에도 오리고, 수요일에도 오리예요. 그런데 여기 퀘스천 마크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목요일에 돌아갈 빵은 없고 목요일까지는 예측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일요일 오리와 월요일 오리인데 여기 여기 잘못 써놨네요. 월요일 오리, 월요일 오리랑 또 화요일 오리 이런 것들까지 수요일 오리까지, 네, 거기까지는 어떻게 좀 상상을 해보는데 항상 똑같아요.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목요일에게 돌아갈 빵은 없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까지는 어떻게 좀 지금과 별 다를 바 없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목요일 먼 미래까지는 그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할 수가 없나 봅니다. 네. 그러나 주여 일요일에는 울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주중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반성하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회개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중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어떤 일요일, 즉 주일이죠. 일요일은 주님의 날, 주일. 그 주일에는 울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주중을 잘 보내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은 시인의 야간 개장인데요. 시산매개에 2016년에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시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솔직성을, 어떤 진지한 상황과 어떤 솔직성을 교묘하게 버무려서 표현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진지한 듯 진지하지 않은 듯 그 이중성을 띈 채 전개된다라고 해요. 너무 진지한 것과 너무 진지해도 딱딱하고 너무 이렇게 가볍게 해도 시가 좀 무게감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들을 잘 교묘하게 어떤 섞어보자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슬픈 성지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그런 시로서 슬픈 성지 이화은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죠. 있는 그대로 썼으니까 솔직하게 드러낸 시들은 이렇게 어렵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고 독자와 화자가 어떤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주 그게 솔직성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슬픈 성지는 이화은 시인,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현재 있었던 일을 숨길만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시적으로 승화해서 완전히 드러내래요. 완전히 드러내야 공감대를 끌어낼 수가 있겠죠. 당신이 성감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때 나는
너무 어렸죠. 네,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봅니다. 뇌 기의 각도가 정갈한 흰 손수건. 이런 어떤 그 뇌 귀의 각도가 정갈한 아주 깔끔하게 접어진 그런 흰 손수건을 접어진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아주 잘 정갈한 흰 손수건을 내 한쪽 무릎에 덮고 덥석 입술을 가져왔을 때 나는 당신이 내 무릎에게 할 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어요. 충격이 참 컸었나 봅니다. 이 정갈한 흰 손수건 하면은 뭔가 순결함, 깨끗함, 뭐 그런 것들이 순수함,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그런 손수건을 내 한쪽 무릎에 덮고 덥석 입술을 가져왔대요. 좀 어찌 생각해 보면 성추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언뜻 생각해 보면 어린 나이에 순수한 사랑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느낌이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어리지 않아. 그때 이제 성에 대해서 눈을 뜬 거죠. 손등에도 목덜미에도 성감대의 새순이 쑥쑥 자라나 갈대밭처럼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강물소를 키우는 무성한 여자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성숙한 여자가 됐대요. 한쪽 무릎이 자라질 않아요. 네, 역시나 상처로 그 사건은 상처로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무릎이 자라질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만큼은 그 한쪽 무릎만큼은 그때 받은 상처나 또는 뭐 어떤 정서적 어떤 그 충격이나 어떤 그 충격의 파장으로 인해서 그때의 어떤 그 성적 감각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일로 인해서 성적 감각이 자라지 않아서 성적인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 듯 합니다. 끊어진 필름처럼 그 후의 스토리가 전개되질 않아요. 네, 뭔가 좀 기능장애가 온 것 같죠. 정갈한 손수건이 덮인 그대로 까까머리 돌자란 손 하나가 내 교복 스커트를 걷어 올리던 거기서, 네, 그때 받은 충격, 네, 그때 기억으로 무릎이 쫑긋 길을 세우고, 네, 무릎 그 부분이죠. 손수건이 덮여있던 부분. 성감대를 듣던 거기 딱 멈춰 서서 막무가내로 새로운 경험을 거부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상처나 충격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새로운 사랑을 거부하는 모양입니다. 봉쇄 수도원의 수녀들처럼, 네, 딱 그런 느낌이죠. 이제 남자 같으면 성기능 장애라고 하는데, 시인은 여자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때 받은 어떤 그 경험, 기억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다른 남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성적 그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이 시의 솔직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두려움 없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네, 두려움 없이 나를 드러내는 것. 어렸을 때 겪은 성과 관련된 경험과 그리고 충격과 상처 그리고 그 정서적 파장을 어떤 알몸을 드러내듯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솔직성에
솔직성을 다루는 두 개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